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서유럽의 에너지난은 이제 옛날 식민지 국가의 아쉬운 소리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전만 하더라도 식민지 국가라고 대놓고 깔봤는데 그런 태도가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레이첼 마스덴이란 정치평론가가 러시아 매체 RT에 기고한 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아쉬운 EU 국가가 알제리아에 잘 보이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악한 계모짓을 하고 있다는 제목의 평론입니다. 에너지 위기로 프랑스는 옛날의 학대적 관계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식민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부제입니다. 이 평론의 첫 번째 문장이 프랑스와 알제리의 급변한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굶주린 이웃과 프랑스에게 알제리아는 더 이상 사귀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웃집 소녀가 아니다. 그 처자는 고교 동창회에서 이혼당한 도시생들이 서로 차지하려 쫓아다니는 인기 있는 처녀처럼 꽃 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만 해도 그저 그래 하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녀가 이제는 다들 쫓아다니는 미인이 됐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8월에 알제리아를 사흘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이 사흘이나 하루에 옛 식민지를 방문한 것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콧대가 높은 옛 식민지 종주국 대통령이라 시간을 내서 행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알제리아는 프랑스에 천연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그 물량이 러시아, 노르웨이 다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가 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천연가스 공급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프랑스는 예전만 하더라도 알제리아에 대해 상당히 거만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 통치 이전에 알제리아 같은 나라가 있기라도 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프랑스가 알제리아를 식민 통치를 하고 독립시켜줬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한다는 시기였습니다. 가스를 알제리아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EU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는 바람에 에너지난에 처하자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10월 15일자 르몽드는 8월 25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마크롱의 알제리 방문이 공식적인 우호 방문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불화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가 알제리 내전에 개입한 문제로 인해 두 나라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뿐 아니라 알제리아인들은 식민 종주국 프랑스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분개해온 터였습니다. 마크롱이 8월 알제리아를 방문했을 때 압델마지드 테븐 알제리아 대통령은 그를 환대했지만 국민들은 맞득지 않았습니다. 마크롱이 시내에 나타나자 알제리아인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마크롱이 태어난 척하면서 메르시 보쿠를 중얼거리자 무슨 놈의 메르시 보쿠냐. 저 자식 가스가 아쉬우니 온 것이다. 언제부터 저 자식이 알제리아를 챙겼냐면서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경호원이 없었다면 한 대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마크롱에 이어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총리도 16명의 프랑스 강요들을 이끌고 10월 알제리를 찾았습니다. 경제협력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제리아와 화해에 슬슬 달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롱에 이어 6주 뒤 이틀간의 일정으로 알제리아를 방문한 엘리자베스 본 총리는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스 수급이 당장 급하지만 체면 때문에 에너지를 입에 올리지는 않고 여러 경제협력권을 내세워 밑밥을 충분히 깔았습니다. 총리급이 알제리아를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가진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를 포함해 70개 회사가 동반했습니다. 에너지 재활용, 초소형 유성, 폐기물 처리, 식품 산업 등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엘리자베스 본은 알제리 독립전쟁의 기억이 있는 순교자 기념비에도 화환을 바치는 등 식민 과거사에 앙금을 씌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마크롱도 알제리아를 방문하면서 식민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본 총리는 가스 문제는 방문 일정 동안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경제, 정치,
기술 분야에서 알제리아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알제리아에 대한 프랑스의 적극적인 구애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한 소녀와 같습니다. 남녀가 사귈 때도 바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번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프랑스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을 꺼내는 것은 여기서 가스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아직 가스를 논의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마크롱이 알제리아와 첫 번째 데이트를 할 때 이미 파리에 본부를 둔 에너지 다국적 회사 ENGIE의 CEO가 동행했습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가스와 관련해 아쉬운 소리를 하기 전에 과거사 화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술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그렇게 미인인 줄은 모르고 무시했다. 무심코 이용만 해먹어 기분 상했을 것 같은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는 아주 절박합니다. 경제가 에너지 비용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이제 에너지도 배급해야 할 형편입니다. 프랑스도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난방 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내 온도가 19도를 넘을 경우 형법에 따라 1,500유로의 벌금을 묻습니다. 상습적인 경우는 벌금이 3,000유로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름다운 처자의 비유처럼 알제리아는 구애하는 싱글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난 속에서 가스는 프랑스 말고도 원하는 나라가 널렸습니다. 알제리아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비동맹의 입장을 견지해왔고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유럽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제리아는 러시아와도 유대가 돈독합니다. 프랑스가 러시아와도 친한 옛 식민지 알제리아에 접근하자 가장 못마땅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마치 사악한 계모처럼 여기에 간섭해 프랑스와 알제리아를 떼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모스크바와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한 알제리아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 비던트 파텔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과 주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간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알제리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을 블링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에 치인 EU 국가가 도입선을 다각화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국산 가스를 비싸게 팔아먹어야 하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제장관 로베르트 하벡도 미국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맹 가운데 바가지를 씌우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사악한 계모가 맞습니다. 남녀가 좋아서 만난다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참견을 해대는 계모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